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지도자는 책사를 구하고 책사는 지도자를 만든다. 이게 뭐 갑자기 지도자 책사 얘기를 해서 좀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주제를 고성국 칼럼으로 정한 이유는 제가 얼마 전부터 주필로 일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기명 칼럼을 가끔 하는데요. 오늘자 아시아투데이에 보면 최강 전 장관의 기명 칼럼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해안을 가진 책사를 둔다. 이런 제목의 칼럼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명운은 위대한 지도자를 갖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위대한 지도자는 대중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니고 신념과 확신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이 위대한 지도자는 나라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진 애국자여야 하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자신보다 해안이 높은 훌륭한 책사를 곁에 두고 천하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1948년 건국 이래 75년 동안 13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이 두 분은 세계가 칭송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수 있게 만든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만든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다. 불과 75년 사이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갖게 된 것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그 점에서 정말 하늘이 보호가사, 하느님이 보호가사 대한민국이 건국과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에게는 언제나 탁월한 해안을 가진 훌륭한 책사가 있었다. 제나라 환공과 관중의 사례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게 군주, 주군과 책사의 전범이죠. 제나라 환공과 관중. 또 그런가 하면 정관의 치를 이룬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태평성대를 이룬 당태종에게는 방두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방헌령 두여회, 방두, 당태종과 방두. 태종은 이렇게 얘기했다. 천하에 인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천하에 인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 인재를 알아볼 눈이 없는 나를 걱정하라. 제가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대안이 뭐냐고 그래요. 제가 그때마다 답변한 게 있습니다. 대안은 김기현이 물러나면 알아서 나온다. 대안 없음을 걱정하지 마라. 지금 김기현을 치우면 된다. 대안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천하에 인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음을 걱정하라. 이게 당태종의 얘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희 경제수석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전두환 대통령은 공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 김재익 수석이다. 그것이 성장과 물가와 국제수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80년대 경제의 비밀이었어요. 김재익한테 모든 걸 맡겨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역사의 흐름에서 한 시대가 당면한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게 최강 장관의 주장입니다. 하늘이 내린다. 시대 정신을 구현할 지도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런데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책사는 지도자가 물색하는 거다.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나 그 지도자를 현명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 책사는 지도자가 발굴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자유우파 세력의 사활을 건 성원에 힘입어 정권교체의 위협을 달성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제교체라는 과제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내각에는 이 체제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행할 훌륭한 국무위원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하고,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책사가 있어야 한다. 해안을 가진 책사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부족한 점을 최강 장관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책사를 구하고 그 책사가 지도자를 위대하게 만든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